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면 전달력이 높아집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민이에요. 제 생각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상대방이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선배가 아니면 우리 상사가 아니면 다른 부서나 아니면 민원인이나 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분명히 잘 설명해 줬거든요. 그랬는데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해줬는데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이시고,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갈등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더 자세히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피곤한 기색만 가득해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명이 일할 때, 특히 우리가 다른 부서의 사람들이나 일반 시민들 분들하고 이제 말을 할 때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단어를 보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몇 년 동안 동서양의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그림인데요. 과연 어디가 개의 상체이고 하체인가? 이겁니다. 자, 물론 개의 상체와 하체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개의 상체와 하체라고 했을 때 생각되는 이미지는 있잖아요. 나는 A파인가 B파인가 마음을 정해보세요. 나는 A파이다 라고 하시는 분은 상체는 머리와 앞다리, 하체는 등하고 뒷다리입니다. 그리고 나는 B파이다 라고 하시는 분은 상체가 요 위에고 그 다음에 다리가 하체예요. A파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바지를 어디에 입힐 것인가, B파의 주장은 신발을 어디에 신길 것인가 라는 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A파, B파이신 분들이 서로 어떻게 되냐면 나는 분명히 상체 하체라고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2주쯤 지나고 나서 왜 여기다 하셨어요? 아니 분명히 상체 하체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여기가 무슨 상체 하체예요? 회의로 까요, 회의로 까, 막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마다 똑같은 단어를 보면서 다 다른 생각을 하고, 같은 부서 내에서도 직급에 따라 또 맡은 업무에 따라 똑같은 단어를 보고 다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총량을 줄이는 거예요. 저희가 단순하게 말한다라고 했을 때 짧게 말한다 라는 거랑 동일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짧게 말해서 커뮤니케이션 총량이 줄으면 제일 좋아요. 그쵸? 간단하게 말해서 개 상체 하체에 부착해서 운동값 센서 테스트해서 2주의 결과 리포트 제출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짧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리고 잘 커뮤니케이션 총량이 줄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저희가 특히 일할 때, 그리고 특히 공공 업무에서 일할 때는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짧게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커뮤니케이션 총량이 줄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총량을 줄입니다. 그러면 아까 두 가지 언어를 얘기했고 커뮤니케이션 총량을 줄이는 걸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하시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일의 언어, 회사의 언어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숫자예요. 저희가 이중 언어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숫자에다가 해석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회사에서는 부사어는 사실상 언어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곧, 상당히, 매우, 최선을 다해, 심각하게, 신중히는 사실 아무 뜻도 아니에요. 저희 이번에 우리 부처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프로젝트 언제쯤 완성되나요? 금방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요청한 보고서 언제까지 되나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러니까 부처에서 일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숫자로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그 보고서 자료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3시간 정도요. 5시까지 드릴게요. 자, 이런 거죠. 이번 1사분기 우리 부처의 그 실적이 어떤가요? 좋습니다. 지난 분기 대비 7% 성장했어요.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 뭔가 취업 박람회 같은 걸 하려고 하는데 참석자가 얼마나 많이 왔나요? 네, 저희 이번에 250명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일의 언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숫자로만 말을 해서는 사실 잘 전달되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번에 취업 박람회를 했는데 250명이 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200명이 정원이고 지금까지 취업 박람회를 했을 때 150명이 최대였는데 250명이나 이렇게 초과해서 왔어요 라고 하는 거면은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지만 원래 한 1000명 와야 돼요. 그리고 작년에 심지어 2000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250명이 왔다라고 하면 진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실무자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 숫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숫자
문자만 얘기해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민원인하고 얘기를 하든 다른 부서하고 얘기하든 서로 얘기할 때 어떻게 되냐면 숫자로 얘기를 하되 그게 무슨 뜻인지까지 같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 이번에 이제 뭐 서류 수속하고 저희 그런 거 뭔가 복지 관련돼서 서류를 이제 간소화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아, 네. 7개로 줄였습니다. 이게 잘했다는 건지 못했다는 건지 모르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석을 덧붙여 주시는 거죠. 이제 복지 관련돼서 자, 이게 많은 지원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효율화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줄이려고 했는데 얼마나 줄였나요? 아, 네. 7개로 줄였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30개였고 전체 부처별로 평균 이런 수속 서류가 25개인데 저희가 7개니까 정말 파격적으로 줄인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까지 덧붙여 주셔야 상대방이 아, 그게 굉장히 잘한 업무구나. 아, 이게 굉장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에 해석을 덧붙여 주시는 거, 이게 이제 이중 언어의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중 언어는 뭐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과 이제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실무 언어에 표준 언어를 덧붙여서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무 언어는 실질적으로 사투리 같은 거예요. 사투리를 고칠 필요는 없지만 사투리를 쓰되 거기에다가 상대방이 같은 사투리를 쓰는 분이 아니라면 보통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표준 언어를 같이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저희가 부서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용어들이 너무 낯설어요. 그리고 전체 프로세스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1년, 2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 부서의 업무와 그다음 이 부서의 용어가 너무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잊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용어를 상대방은 한 번도 못 들어봤다라고 하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기껏 잘 설명을 했는데 이제 상대방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실제로 예전에 이제 코로나 백신이 처음으로 신청해서 주사를 맞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나이 순서대로 또는 이제 건강상 취약하신 분들 순서대로 이제 가다가 그 다음은 이제 나이대로 가면서 50대 분들 예약할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접속하는데 뭐 120시간이 걸리고 이래서 CNN에 대한민국에 백신 대란이 일어났다 막 이러면서 막 나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때 워낙 코로나19로 이제 엄중하던 때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을 하던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당연히 이거 50대 분들 이거 그 예약하는데 이게 난리가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분이 너무 성실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보고서 너무 웃었어요. 자, 뭐냐면 백신 예약이 먹통인데 어떻게 할 건가요? 라고 했더니 서버가 아니라 네트워크 문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기자들이 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뭐 이렇게 한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부서에서 일할 때를 보면은 우리가 상대방한테 뭐를 설명해줘요. 그럼 그 사람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다들 너무 또 모범생들 줄이셔가지고 자, 이거는 무슨 용어고 이건 무슨 용어고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그걸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20-30분 동안 충분히 설명했고 한참을 해명했는데 결국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제자리 걸음으로 가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자, 이 공공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나와 굉장히 다른 업무나 다른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일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자기가 우리 부서에서 또는 공무원이 익숙한 용어에다가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를 덧붙여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서버가 아니라 네트워크 문제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건 얘기하세요. 왜 부서별로 정확한 규정을 얘기해 주셔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버가 아니라 네트워크 문제입니다에 더해서 그래서 동시 접속 인원만 제한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인원을 조절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 건지 아니면 서버가 아니라 네트워크 문제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프라 문제라서 지금 해결이 불가능해요. 미안해요. 인 건지 뭐든지 간에 해석까지 얘기해줘야 상대방이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부서에서 익숙한 공무원이 익숙한 용어 또는 우리 부서에서 익숙한 용어에다가 이거를 모르는 보통 사람들도 알아들 수 있는 해석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게 되면 훨씬 더 전달력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밈으로 돌았던
그 새우버거 주세요 M사 거기에서 직원하고 손님하고 싸웠던 그 사례를 제가 가져왔어요. 거기서 직원이 진상 손님이다 라고 하면서 올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직원의 잘못이다 아니면 손님의 잘못이다 라고 좀 의견이 이렇게 충돌을 했었습니다. 손님이 와서 새우버거를 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도 뭐 민원인이 와서 뭘 달라고 할 수 있죠. 뭘 요청 서류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새우버거를 주세요 라고 했는데 직원이 뭐라 그랬냐면 기존의 새우버거는 단종됐다 라고 말하면서 슈슈버거랑 슈비버거 중에서 뭘 먹겠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그 고객은 슈슈비 이게 무슨 소린지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막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막 주문을 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하고 약간 기분 나쁘게 끝났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슈슈버거, 슈비버거가 그 회사에 다니시는 분에게는 너무 익숙한 용어죠. 근데 갑자기 슈슈버거, 슈비버거가 새우버거 얘기하는데 왜 튀어나온 거예요? 슈슈버거, 슈비버거가 새우버거예요. 자, 슈슈버거는 슈림프 패티 2개 들어간 슈슈버거, 슈비버거는 새우 패티 하나, 고기 패티 하나 들어간 슈비버거예요. 그래서 새우버거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2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객은 뭐 슈슈슈비 막 잘 들리지도 않고 막 없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그리고 감정도 상하고 막 나는 뭔가 나를 뭐 못 알아듣는 막 무지랭이 취급을 하니까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공격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내가 분명히 친절하게 슈슈버거, 슈비버거에서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슈 이렇게 적어드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실무 언어에 표준 언어를 같이 얘기한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새우버거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기존에 드시던 새우버거는 단종됐고요. 새우버거가 리뉴얼돼서 2가지 종류의 새우버거가 나왔습니다. 새우 패티 2개 들어간 슈슈버거랑 새우 패티 하나, 고기 패티 하나 들어간 슈비버거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거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으면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총량이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다양한 분들하고 설명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설득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꼭 이 이중 언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